자, 지금 현재 우리 화면은 지금 이렇게 세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좌우 버튼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자, 이거를 기존에는 우리가 사이클 2라는 걸 사용을 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BS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실게요. 사이트에 가서 사용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BX 슬라이더의 사이트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이 채 안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제를 눈으로 확 보고 편하게 돼 있었는데 바뀌면서 예제가 되게 심플해졌어요. 일단은 여기 인스톨이라는 걸 눌러 볼게요. bxslider.com에 와 있고 인스톨 들어가 봅니다. 자, 인스톨 들어가면은 얘가 사용법이 있죠.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대로 하면 BS 슬라이더가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서 스크립트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명 슬라이더에다가 BX 슬라이더를 돌려라 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작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 볼게요. 1번 얘를 카피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는데 일단은 다 해볼게요. 그대로 카피. 1번의 코드를 카피를 해 주십니다. 복사하셨으면 HTML로 와볼게요. HTML의 최상단으로 올라가서 일단은 스크립트 맨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겹치냐면 요 기존에 우리가 사이클2를 쓰려고 썼던 요 jQuery의 사이클2라는 녀석이 얘가 있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jQuery 라이브러리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불러오시면 엉켜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버리겠습니다. 지금 카피해 온 거에서 29번 라인을 제 화면 기준으로 29번 라인을 지웠어요. 이렇게 지워 주십시오. bxslider.com에서 주소 카피해 왔고 카피해 온 거에서 스크립트 하나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이 CSS는 불려와 있으면 BX 슬라이드의 기본적인 모양새를 얘가 잡아줘요. 좀 이따가 우린 이걸 없앨 거지만 지금 기본적인 사용법에서는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스크립트와 스크립트에서 얘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카피. 아직 스크립트 수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핵심 사항만 얘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카피. 2번의 코드를 카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피 붙여넣기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가 ready 준비되면 할 일 해서 클래스명 슬라이더에다 BX 슬라이더를 돌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BX 슬라이더를 누구한테 돌릴 거냐면 리스트한테 돌릴 거니까 저 아래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여기에 포스트 리스트한테 돌릴 거라고요. 포스트 리스트의 클래스명을 카피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 안에다 넣어주세요. 우리는 얘한테다가 돌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지금 요 디폴트 CSS가 외부에서 불러온 CSS보다 위에 있는데 이래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CSS를 우리가 여기에서 바꿀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항상 내가 작성하는 이 CSS는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일 밑으로 내릴게요. 요 CSS, 디폴트 CSS는 최하단으로 내려주세요. 자, 포스트 리스트라는 클래스명에다가 bx 슬라이더를 돌려라 라고 해줬어요. 이렇게 하고 보면 이미 밑에 우리 포스트 리스트는 슬라이더가 작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내려와 보시면 여기가 지금 슬라이더가 작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적도 없는 페이저와 좌우 버튼에 여기에 있다고요. 자, 저건 여기에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의 바깥쪽으로 그림자도 있는 이 스타일은 누가 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냐면, 아까 우리가 로드한 BX 슬라이더에 CSS가 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저 좌우의 버튼과 얘들이 작동을 한다고요. 우리 디자인하고 안 맞으니까 얘는 지울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저 라인을 지울게요. 지워주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남기라고요. BX 슬라이더의 CSS는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저거랑 밑에 누구한테다가 BX 슬라이더를 돌려라 라는 부분만 남기고 지워주세요.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좀 전에 좌우 버튼의 스타일은 사라졌지만 기능은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페이저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해당 슬라이드 위치로 이동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저도 이미 기능을 잘 하고 있어요. 요것들. 자, 우리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클릭하면 하나씩 넘어가야 된대요. 지금 슬라이드는 통째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사이트 들어가 봅니다. BX 슬라이더 들어가 주세요.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BX 슬라이더입니다. 옵션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옵션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을 슬라이더의 대부분의 효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옵션에 가보실게요. 옵션 bxslider.com에 와 있고, 제가 들어가는 곳에 똑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코드들을 확인해서 카피하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와 주세요. 옵션에 가볼게요. 자, 옵션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만 바꿔볼게요. 지금 모드가 있고, 모드의 디폴트가 horizonta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vertical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모드라는 옵션을 vertical로 바꿔보래요. 모드라는 옵션의 이름이 모드라고요. 그러면 여기다 옵션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코드를 볼게요. 여기에 중괄호를 열고요. 가로 안에다가 중괄호를 열고요. 엔터 할게요. 모드라는 거에 값을 뭐로 바꿔? 버티칼로 바꿉니다. 사용법이 이렇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중괄호를 이렇게 넣었고, 중괄호 안에다가 옵션 값을 나열을 하는 거라고요. 모드 vertical. 됐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되, 좌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슬라이드가 좌우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동을 할 거예요. 볼까요? 세로 고침 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요.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말하는 걸로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린 기본값으로 그냥 둘 거고, 우리는 하나의 슬라이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봅니다. 여기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요 부분 볼게요. 캐러즈 옵션에서 얘를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면 여기에 슬라이드의 개수가 있어요. 최소 슬라이드 개수, 최대 슬라이드 개수, 클릭할 때마다 넘기는 슬라이드의 개수, 슬라이드의 너비, 그리고 슬라이드를 슈링크해서 뷰포트에 맞게끔 이미지를 줄일 거냐 말 거냐. 값은 얘들은 인테그레라고 해서 인테그레 t라고 해서 여기에는 숫자를, 여기에는 불림값 true와 false를 적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 슬라이드, 최대 슬라이드를 지정을 해볼 건데, 최소 슬라이드는 하나라고 할 거고요. 왜냐하면 줄어들었을 때 여기서 뭡니까? 오리지널 사이즈보다 언제 줄어들었을 때
슬라이드의 사이즈를 줄일 거냐 말 거냐 그걸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모바일로 왔을 때는 하나만 나오라고 민 슬라이드는 1이라고 할 거고요. 맥스 슬라이드는 이게 커지면 오리지널 사이즈보다 커지면 슬라이드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 거에 우린 3개를 할 거라고요. 클릭할 때마다 넘기는 number of move transition 해서 넘어가는 슬라이드의 개수는 하나라고 할 겁니다. 해볼게요. vertical이라는 옵션은 안 쓸 거니까 지우고 min slice 값은 숫자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max slice 3개 그 다음에 move slice 클릭할 때마다 넘어갈 슬라이드의 개수 하나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width 우리는 370입니다. 픽셀 안 쓰고요. 이렇게만. 자, 이 슬라이드의 width를 여기에 적는 이유는 이제 CSS에서 리스트 하나의 너비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이 값에 따라서 간격을 지가 알아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는 간격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에 옵션명을 보고 그대로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맨 끝에는 콤마가 없고요. 세미콜론 같은 거 찍으시면 바로 에러 납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min slide, max slide, move slide, slide width 넣으셨습니까? 요 중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요. 넣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보십니다. 3개로 나와 있고 간격을 줘야 되겠네. 하나 누를 때마다 하나씩 이동을 잘 하고 있고 간격을 지정을 해 볼게요. 다시 옵션을 이용해서 간격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가 볼게요. 제너럴에 가 보시죠. 제너럴에 다시 가시면 슬라이드 마진이 있어요. 마진 between each slide 해서 각각의 슬라이드 사이사이에 마진을 몇을 놓을 거냐라고 해서 숫자로 적을 수 있대요. 슬라이드 마진 옵션명 카피 콤마 30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그러면 간격이 30이 쫙 맞춰 있고 눌렀을 때 이제 하나씩 예쁘게 잘 이동을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에 글씨 이렇게 PREV 넥스트를 눌러서 이동을 하는데 우린 누굴 눌러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밑에 있는 요 좌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게끔 해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얘의 페이저의 컨트롤이나 페이저의 페이저부터 먼저 없앨게요. 페이저는 없애는 건 어떻게 하냐면 사이트 다시 들어가 봅니다. 제너럴에서 밑에 페이저로 가볼게요. 페이저에 쓸 수 있는 옵션을 보면 페이저가 기본값이 뭐라고 돼 있어요? true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false로 바꾸면 페이저가 안 나옵니다. 밑에 1, 2, 3, 4, 5라고 해서 아까 CSS를 지우기 전에서는 동그라미를 나오고 있던 그게 페이저라고요. 그걸 끌게요. 페이저의 false라고 해보겠습니다. HTML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콤마 페이저 false라고 할게요. 페이저의 거짓이라고 한다고요. true and false에서 false라고 합니다. 그러면 페이저가 나오지 않습니다. 쓰실 때 주의점은 반드시 여기 콤마하고 이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나열할 때는 콤마 이게 영문법이지 않습니까? 영문법을 그대로 따른다고요. 됐어요? 페이저의 false라고 하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여기 콤마 꼭 찍어요. 가보면 이제 여기 1, 2, 3, 4, 5는 사라졌고 이 PREV next라는 거는 작동을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작동해야 돼? 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페이저에서 옵션을 써야 되는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페이저에 다시 와 있습니다. 자, 페이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저는 지금 없앴고 이제 좌우 컨트롤은 컨트롤을 보셔야 돼요. 컨트롤로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자, 컨트롤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뭐를 찾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글씨로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next PR이라는 글씨로 나오는데 이 값을 바꾸면 여기 안에다가 next
텍스트 PREV의 텍스트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바뀌는 거지 거기에 그림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쓸 수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 next selector와 PREV selector가 비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컨트롤 이 PREV 컨트롤이 will be added 라고 나와 있죠. 뭐가 얘가 값이 추르면 이걸 일단 false로 한번 바꿔 볼게요. 바꾸고 할까 그냥 할까 얘부터 한번 해보고 해볼게요. 요 카피 옵션명 카피 됐습니까? 넥스트 셀렉터 카피 했으면 볼게요. 또 옵션이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뭔가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REV의 셀렉터도 똑같죠?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선택자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넥스트 셀렉터에는 우리가 누굴 쓸 거냐면 HTML에 가볼게요. 여기에서 controls 안에 PREV 얘를 쓸 거란 말이에요. 클래스명 controls 안에 PREV라고 해서 여기에서 힌트가 뭐라고 되냐면 jQuery 셀렉터가 들어올 수 있대요. jQuery 셀렉터는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작성할게요. controls 안에 p next controls 안에 PREV 라고 해볼게요. 아마 그럼 저 자리에 글씨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볼게요. next selector와 PREV selector라는 옵션의 값을 클래스명 controls 안에 next 클래스명 controls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여기 또 콤마 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눌러볼까요? 얘가 이거 검사 좀 해볼게요. 얘가 아마 태그가 들어와 있을 건데 A 태그 안에 보면 A 태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지정한 거 안에 얘가 BX 슬라이더가 여기에다가 태그를 또 만든다고요. 자, 그래 보니까 지금 엉켰어요. 그리고 A 링크가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얘를 지금 보면 얘를 클릭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건 링크가 먹기 때문에 그래요. HTML 태그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맨 밑으로 다시 내려볼게요. 요거를 A 태그가 아니라 스팬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스팬 태그 안에 A라고 해서 생길 거니까 이렇게 바꿔봅니다. HTML에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스팬 태그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여기 안에 BX 슬라이더가 A 태그를 안에 또 만들어요. 그죠? 우리 CSS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스팬 태그로 바꾸셨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 확인 내려와서 새로 고침해보면 지금 CSS가 엉켰어요. 어쨌든 클릭을 하면 이동은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A 태그로 되어 있을 때의 선택자 쓴 거와 스팬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을 때 선택자가 다를 거니까 확인을 해보죠. 우리 이제 누구한테 스타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넥스트 버튼이랑 이 글씨는 우리가 아까 썼던 거지만 이 글씨 이제 필요 없고요. 그 안에 클래스명이 뭐로 들어와요? bx의 PREV, bx의 next라는 클래스명으로 들어온다고요. CSS에 가서 HTML도 갈게요. 여기에 이 글씨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bx 슬라이더가 안에 글씨를 만들어줍니다. HTML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스의 A에 가서 여기까지의 스타일은 똑같지만 이게 달라요. 클래스명이 이걸로 이제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아니라 얘를 bx의 PREV 잠깐만 이게 넥스트였지. 예, PREV 넥스트 볼게요. 클래스명이 뭐로 들어오냐면 이전은 PREV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음은 뭐로 들어옵니까? 넥스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시겠습니다. 여기 바꿨어요. 저 자리에 BX 슬라이더가 A 태그를 만들어서 좌우 버튼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 HTML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슬라이드가 돌아간 다음에는 원래 없던 A 태그가 새로 생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클래스명을 확인을 해서 우리의 CSS를 이렇게 바꿔줘야만 나올 거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좌우 버튼이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좀 조금만 수정 좀 해야 되겠어요. P 태그에 위에 공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스 위에 마진 좀 만들게요. 마진 탑 50 정도 만들어 볼게요. 네, 좀 떨궈줬고 클릭했을 때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CSS와 한꺼번에 배드리죠. 위에 공간 만들어줬고 여기에 스타일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 안에 코드도 바뀌어 있습니다. href로 바꿨으니까 얘들이 필요가 없어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요. BX 슬라이더는 이후에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슬라이더입니다. 여기 아까 이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시간을 걸어서 타이머를 걸 수도 있고, 마우스 올렸을 땐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리센트 포스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HTML 코드, CS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모두 확인되셨습니까? 파트너스네요. 파트너스에 작성을 해볼게요. 자, 디자인에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파트너마다 다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이미지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이렇게 있다고요. 자, 얘는 요거 지금 파트너 이제 할 건데, 이 각각의 이미지는 이미지 소스로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배경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저걸 이미지를 소스로 놓는 게 좋을까? 아니면 리스트의 배경으로 놓는 게 좋을까? 저 빨간색 박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지로 들어와야 돼? 백그라운드로 들어와야 돼요? 백그라운드로 들어오면 크기를 각각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지로 들어오면 그냥 이미지 소스로 들어오면 끝납니다. 가운데 정렬이야 그런 게 하면 되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너비에 따라서 이미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미지 위에 누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얘는 배경으로 쓸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리스트로 하시면 된다고요. 자, 얘들 이름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래서 리스트가 있으면 된다고요. 리스트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트너스를 작성을 하고 있네요. 리스트 4개 안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안에 클릭하면 링크가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URLI의 4개의 A 태그에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있는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URLI가 4개, 그 안에 A 태그 안에 이미지 있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요. 컬 네. 해서 안에 이미지의 경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미지스 안에 누군가요? 발버 파트너스 이름이 네, 파일 이름들 카피해서 넣으시지요. 두 번째 딜리셔스
세 번째 디자이너스, 네 번째 옙.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트에는 당연히 요 이미지의 이름이 다 들어와서 저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HTML은 완료. CSS 파트너스의 CSS를 작성해 주십시오. 포토샵의 디자인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높이를 좀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에 배경을 지정을 할 거니까 높이를 확인 좀 할게요. 클리핑이 밑에 걸려 있는 거니까 높이를 확인해 보면 489의 높이가 있군요.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할 거니까 이미지 제일 큰 거 좀 볼게요. 그에 맞춰서 가이드 좀 뽑아 봤고요. 489의 위에 여백은 142.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파트너스에 가서 높이를 지정을 할게요. 파트너스 하이트 489가 있고요. 여기에 배경이 일단 있어요. 백그라운드 URL 지금 CSS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스 안에 누구니 파트너스의 BG JPG 있고요. 반복되지 말아라 no repeat 하고 포지션 적고요. 해서 가운데가 나오게 하고 패딩도 줄게요. 아까 140 몇이었더라? 142가 있대요. 크기가 커질 거니까 박스 사이징도 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안에 이미지들을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고, 리스트를 일단은 가로로 배열을 해볼 건데, 디자인을 보면 그리드 한번 켜볼까요? 켜보면 얘들의 이미지가 다 세 컬럼 안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세 컬럼 안에 있는 구조니까 리스트도 그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파트너스 안에 UL에 li 해서 컬럼 3개의 너비가 몇인가? 270이군요. 270 줄게요. 270에 마진을 양옆에 15씩 주면 한쪽으로 몰 필요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안에 이미지 가운데 정렬입니다. 센터 하지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보자고요. 파트너스의 높이, 배경, 리스트의 너비, 플롯을 걸어야 얘가 가운데 있겠군요. 플로트 레프트. 이래버리면 누구의 높이가 안 나오겠어요? UL의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clear fix HTML에 가서 해주시고요. 얘들한테 플롯이 걸려 있어서 요 UL의 높이가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 내용의 뒤에다 공백을 만들고 플롯을 해제해주는 저 CSS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어디 갔니? 잠깐만요. 파트너스 배경 지정했는데 다 어디 갔냐? 내가 지정 안 했나? 디폴트 이름이 틀렸나? 그렇구나. 얘가 오타네. 파트너스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저장 둘 다 저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얘 왜 넘쳤니? 잠깐만요. li의 너비 270 안에 넘치는 게 있나? 1170 맞는데 안에 이미지 스타일 좀 볼게요. 아, 양옆에 가운데 90만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30이 넘치는구나. Sorry. 마진을 오른쪽으로만 30 픽셀. 막내 빼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지가 가로론 잘 정렬이 됐지만 세로에서 센터가 아니라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다 치우쳐 있다고요, 이미지가. 그죠? 그거를 센터에 놔야 된대요. 라인 하이트 이미지는 특이하게 인라인 블락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li에 가서 라인 하이트를 줘서 해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a 태그 안에 있는 거니까 일단 a 태그에 가서 li가 만들어준 공간을 다 쓰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를 안 주면 요소 검사를 좀 해볼게요. 얘에서 검사해서 li에다 먼저 검사를 했을 때는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가 잘 나오고 있어요. a에다가 검사를 해보면 a는 요만큼 뿐이 공간을 안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래버리면 이 a 태그 안에 이미지를 온전하게 스타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요소들은 요소 검사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안에 컨텐츠가 정확하게 크기가 잡히게끔 되어 있어야지 정상이지, 안 돼 있으면 CSS를 잘못 짠 거라고 했다고요. 자, 여기 A의 크기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A에 가서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크기가 그 안에서 li가 만든 공간 안에서 다 쓰도록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처리를 할게요. 저장하고 볼게요. A에 가서 디스플레이 블락하고 화면을 확인을 해보시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이제 높이를 다 쓰고 있나 보자고요. A, li는 이만큼 있고 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A가 온전히 안에 있는 A 태그의 크기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A 태그에 가서 vertical align을 해서 위아래의 공간을 만들어 줄래도 얘가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얘가 가운데 있으려면 이미지가 이 세로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으려면 A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li한테 가서 이 이미지 중에 제일 큰 녀석의 높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얘가 제일 큰가? 210이에요. 그러면 li에 가서 안에 있는 글씨들은 높이를 다 쓰도록 li에 가서 라인 하이트를 210을 줘볼게요. li에 가서 라인 하이트 210을 주십시오. 210을 주신 다음에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고 이 li에 가서 요소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li의 높이가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올려보면 제일 큰 거에 맞춰서 우리가 라인 하이트를 줬으니까 이 높이를 이제 다 쓰고 있다고요. 누구도 이 안에 있는 A 태그도 이 높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굴 스타일 잡을 수 있냐면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잡을 수가 있다고요. 이미지에 가서 이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어 라고 해서 이미지에 가서 vertical align을 middle 합니다. 플렉스를 썼으면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도 잡을 수 있는 걸 플렉스를 안 쓰니까 세상 번거롭습니다. 네. 그래서 li도 이 높이를 다 쓰고 a도 이 높이를 다 쓰고 그 안에 vertical line을 이용해서 얘가 이 높이 안에서 센터에 올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를 썼다면야 li에 가서 뭐라고 align items center라고만 하면 끝났겠지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